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명제 개념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부등식이거든요. 자, 근데 앞에 절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을 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이제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B가 실수래요. 자, 첫 번째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B를 이렇게 이항해서 그렇다면 A-B가 0보다 크겠구나 라는 거 당연한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도 그러면 A-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제곱,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한다면요. 당연히 여러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0은 0이 나올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곱을 한 것끼리 더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부등식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실수의 성질이거든요. 얘도 그냥 같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 번째.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번에는 0이 나온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도 당연히 모여야 하고 0이어야 하고 B제곱도 0이어야만 하죠. 그럼 A제곱이 0이고 B제곱이 0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을 해서 0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A, B 둘 다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성질인데요, 여러분.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을 하는 거랑 원래의 수를 제곱하는 거랑은 사실상 결과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가 -2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을 하는 거랑요. 자, 그냥 -2를 제곱을 하는 거랑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2의 절대값을 붙이면 2죠. 그러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요. -2를 제곱해도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걸로 문제에 나와 있다라면 절대값을 벗겨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문제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을 한 번에 붙여는 거랑 따로따로 붙이는 거랑 곱할 때는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2고 B가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랑 4를 곱해서 절대값을 붙여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8이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해봐요. 그래도 8이죠. 이렇게 곱하기일 때는 한 번에 붙이나 따로따로 붙이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여러분. 둘 다 0보다 큰 양수고 그리고 A가 B보다 크대요. 자, 그럼 얘는 당연한 소린 거예요. 제곱을 했을 때도 A 쪽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3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A제곱 16이고 B제곱은 9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제곱 쪽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3 누가 더 커요? 루트 4 쪽이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곱을 해도 루트를 붙여도 둘 다 양수일 때는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성질입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거를 우리가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를 하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2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절대부등식이 맞죠?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뭐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항상 성립을 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 보세요.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렇게 우리가 성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항상 성립을 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얘를 이항하면요, 사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에다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이 음수보다 크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절대부등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얘는 x가 예를 들면 3이면 성립을 하는데 마이너스 3이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덩어리로 보면 돼요. 우리가 요것을 제곱을 했어요. 요 괄호 덩어리를 제곱을 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렇게 될 거예요. 얘가 맞는 거예요. 얘는 왜 틀려요? 0이라는 거, 같다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뭐가 될 수는 있어요. 0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자, 그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을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항상 성립을 하는 절대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가? 하고 이제 헷갈리는 문제예요. 얘가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하고 잘 모르는 문제거든요. 자, 얘를요,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얘를 증명할 때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증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쉽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a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a가 올 거고 가운데 부호가 뭐로 이어져요? 마이너스로 이어지죠. 그럼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자가 ab니까 여기도 ab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a제곱 그 다음에 2a 요걸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를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맞춰졌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 식이 b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b제곱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만 해요? 그쵸? 4분의 3 b제곱을 더해줘야만 여기랑 같아진다고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식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써볼게요. 얘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도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해가지고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덩어리가 0보다 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더했으니까 얘 자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게 성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참이 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성립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시가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단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볼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두 덩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돌아가기 위해서 뒤에 필요한 거 더해줄 거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얘가 항상 참이 되게 하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얘는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배운 부등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쵸 2차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죠. 그쵸? 근데 얘네가 다 0보다 뭐 해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그렇다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만 y값들이, 얘가 말하는 전체적인 값은 y값이거든요. 그쵸? fx 함수값. 그럼 얘네들이 다 y값들이 0보다 커야 되면 x축을 기준으로 다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근이 없어야 되는 형태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했을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요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산술기압 평균인데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공식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요. 산술기압 평균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얘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둘 다 0보다 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요게 공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평균에 관련된 건데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절대 부등식인 거거든요. 자, 산술 평균은 뭐냐면은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평균을 내는 방법이에요. 자, 볼게요. 이렇게 A라는 거하고 B라는 게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뭐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라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의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면 두 과목을 뭐예요? 두 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당연히 두 과목이기 때문에 2로 요렇게 나누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평균을 내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기압 평균은요, 요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요. 자, 이게 바로 기압 평균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렇게 했더니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한다라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요렇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한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요게 지금 정석인데,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해서 a 플러스 p가 2 루트 ab다라고 요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써서
냅니다. 요 2를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한 형태, 요 형태로 바로 다이렉트로 씁니다. 원래는 얘가 되고요. 근데 요걸로 이제 바로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등호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 두 개가 같을 때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바로 두 개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건데, 자, 일단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두 개가 0보다 클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이 산술평균 내는 방법, 이쪽이 기하평균 내는 방법이었어요. 산술평균 쪽이 기하평균 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건데, 우리는 얘를 그냥 바로 요렇게 이제 외워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요 같다라는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두 개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둘 다 0보다 크고, 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둘 다 0보다 클 때만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2a 플러스 b가 4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상이 2a랑 b가 되는 거예요. 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2a도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은 2루트에서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서 2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4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제 양변에 2를 나눠서 요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뭘 쓸 수 있어요? 제곱을 시킬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 2ab 요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변에 2를 나눠서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a, b의 최대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알려주진 않았지만이 아니고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요 2라는 게 지금 성립을 한다라는 건 등호가 성립을 할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두 개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요 2a랑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a가 0보다 크대요.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0보다 커요.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a분의 1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의 팁.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같으면요, 우리가 루트를 들어가서 곱할 때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와 분모 쪽이 같은 라인이면 산술기하의 문제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결론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건데, 자, 그럼 a 플러스 a분의 1 두 개를 더한 것은 2 루트 쓰고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모하고 분자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얘가 2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 a 플러스 a분의 1이 언제 2가 되느냐? 바로 a랑 a분의 1이 뭐 할 때? 같을 때 2가 될 거라는 소리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산술기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또 더 가져와 봤거든요. 두 가지만 더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어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올 때는 우리가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야만 안에서 약분이 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얘를 산술기하를 써볼게요. 자, 얘는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루트 안에서 얘하고 지금 A랑 A-1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서 A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지금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떠한 걸 해줘야 되냐면 내가 조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분모는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5분의 4가 있는데 얘를 5 더하기 1분의 4로 이런 식으로 분모를 한 번에 건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자는 건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얘랑 같게끔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전체식에 1을 빼준 거니까 전체식에 1을 더하면 원래의 식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모는 못 건드리지만 분자는 이런 식으로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가 있냐? 바로 얘랑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도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 A-1이 0보다 크고 A-1분의 4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산술기하를 해보면 여러분, 얘가 요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4니까 2에서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소값이 나오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였어요? 4였죠. 그러면 전체의 최소값은 4 더하기 1에서 얼마다? 5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근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워낙 많이 나오고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지금 이 두 덩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면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산술기하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A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요렇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로 우리가 다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꾸다기보다는 요번엔 이렇게 풀어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뭘 쓰면 돼요? 그쵸, 산술기하를 쓰면 된다고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은, 그러니까 얘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게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AB 플러스 AB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2가 되죠.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2 더하기 2 하니까 얼마더라? 4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코시-슈바르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배우는 공식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절대부등식에서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 두 번째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요. 얘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를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요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고요.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트랑 같이 나오면서 언제 산술기하를 사용하는지 언제 코시를 사용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놓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떨 때는 산술, 어떨 때는 코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공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 조금 연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냥 다시 써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조건이요, 0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대상이 다 0보다 클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얘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실수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자, 요렇게 얘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 요렇게 더 많이 쓰거든요. 전체 완전 제곱이요, 이쪽이 일단 크거나 같아요. 요쪽이 따로따로 지금 앞에 요거 앞에 덩어리를 따로따로 제곱하고 뒤에 덩어리를 따로따로 제곱을 해서 요렇게 한 것이 얘를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요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것도 조건이 중요한데요. 얘는 어떨 때냐면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a분의 x, b분의 y 요게 성립을 할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호의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앞에서 뒤에 거, 앞에서 뒤에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거, 뒤에서 앞에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요게 등호가 요럴 때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의 공식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 건데 코시는 산술보다는 조금 더 공식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을 한번 써놓고 처음이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코시-슈바르트 공식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요게 이제 공식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얘가 지금 언제 산술이야, 언제 이제 코시야 이렇게 헷갈린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조건을 보세요. x, y가 둘 다 실수라는 조건을 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제곱식이 나왔죠. 보통 제곱식에 관련된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시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코시인가 하고 코시에 이제 공식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 덩어리의 제곱은 이쪽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따로, 앞에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따로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어디? 여기 따로 갖고 온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4, 9니까 두 개 더해서 13이라는 게 나오고 얘는 앞에 4라는 걸 알려줬죠. 요렇게. 그래서 얼마? 52.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5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제곱을 풀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루트 5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최대값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2가 답인데 정리를 해서 쓴다면 얘는 그러니까 2루트 13이다 라고 요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지금 3x 플러스 y의 최대값. 자, 그럼 얘를 코시를 이용해서 공식을 써보면 전체를 제곱한 거는 자, 따로따로 여기에 개수는 1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오면 돼요.
자, 이렇게 성립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라고 했으니까 얼마? 그렇죠. 얘가 90이라는 거예요. 얘가 90, 그죠? 그러면 우리가 3x 플러스 y의 제곱이 9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곱을 벗기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됐으니까 그래서 뭐 루트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3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구하라고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요 등호가 성립을 할 때를 지금 답을 쓴 거잖아요. 그럼 요 때는 바로 언제냐? 뭐분의, 그쵸? 이거분의 이거. 아니면 뭐 얘분의 얘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3분의 x랑 1분의 y랑 같을 때 요 3루트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걸 배워봤거든요.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공식 2가지,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 배워봤어요. 명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반드시 공식 외우셔서 문제 많이 풀어보길 추천. 앤드 강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빠이.